네, 안녕하세요. 정현의 가업승계 정선입니다. 오늘은 세법 개정안 대응하는 방법 중에서 음, 지금 현재 그 세법 개정안에서 이제 간주배당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지금 이제 상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거 관련해서 뭐 세무사 협회라든지 또 여러 또 협회 뭐 이런 관련되신 분들이 좀 간주배당은 너무 이거는 무리한 거 아니냐. 또 중소기업이 실제 성장하는데 너무나 큰 걸림돌이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 간주배당 관련해서 요번에 법이 통과가 뭐 될지 안 될지 사실은 정확하게 뭐 알 수는 없어요. 뭐 간주배당이 과연 통과를 할 거냐 아니면 통과가 안 될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통과가 되더라도 물론 이제 업종에 따라서 약간 차등을 두기는 하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 언젠가는 우리가 이 지분으로 인해서 당장의 어떤 간주배당이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지분을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결국은 큰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세법 개정안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개인 유사법인이라고 하면 법인은 법인인데 개인 사업자랑 별 차이가 없는 그런 법인을 지금 세법 개정안에서는 개인 유사 법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개인 유사 법인 세법상 지금 개인 유사 법인을 개정 세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80% 이상인 회사를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이 80% 이상인 법인을 개인 유사법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특수관계인 지분이 80% 이상인 회사들은 초과 유보소득에 대해서 배당을 한 것으로 보고 간주해서 주주들에게 배당소득세를 뭐 과세하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배당을 받지 않았어도 어, 배당을 한 거로 간주를 하고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었고요. 그러면 실제로 정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있는지 최근에 상담했던 회장님 80%, 사모님 10%, 자녀 10% 이런 회사였고요. 지분의 가치는 실제로 이제 이 지분의 가치는 회장님께 120억, 그리고 이제 사모님께 15억, 자녀분께 뭐 15억, 뭐 이런 상황이었고요. 이 회사가 실제로 내년에 이 세법 개정안 개인 유사법인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세금을 어떤 식으로 납부를 해야 되냐? 일단 이 회사가 당기 순이익 보통 작년 같은 경우도 한 30억 정도 순이익이 났고 여기서 절반 그렇다면 15억을 배당을 해야겠죠. 그러면 15억을 배당을 했다고 했을 때 실제로 80%의 지분을 갖고 계신 회장님은 12억이라는 배당을 받을 거고요. 그리고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 10%를 갖고 있으시니까 아드님 역시 1억 5천 이렇게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회장님이 기존에도 연봉이 적지 않은데 연봉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뭐 임대소득이나 이런 소득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배당 소득세만으로도 최고 세율 구간에 들어가요. 자, 이런 경우에 회장님이 아마도 이렇게 배당을 받는데 50% 정도 세금을 낼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자녀한테 줄 때도 최고
50%까지 또 세금을 내겠죠. 그러면 법인에서 15억이란 돈이 나왔는데 결국 얼마가 남을까요? 자, 법인에서는 12억이라고 이제 회장님이 받은 거 15억 중에서 12억을 받았죠. 그러면 대표님께서 소득세를 절반을 내고 그럼 6억이 남겠죠. 그리고 이것을 다시 자녀한테 증여할 때 결국은 또 상속을 할 때 최고 세율을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번에 이제 차등배당 하면서 보니까 기존의 증여세율이 이미 40% 구간인 회사들도 꽤 있었어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오늘자로 보니까 오늘자 뭐 10월 15일 세종일보에 보니 뭐 15일 제1회 한국세무포럼에서 온라인으로 코로나 때문에 직접 모이진 않았나 봐요. 미현실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은 조세 법률주의에 위배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포럼을 열었다고 합니다. 근데 좀 특이한 거는 중소기업 10개사 중 5개사는 문제가 되는 기업만 선별해서 페널티를 줘야 된다. 저는 10개 중에 10개가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5개만 한 54%만 그랬다 그래요. 네. 초과 유보소득 과세는 많은 중소기업이 가족기업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적정 유보소득 또한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아, 벌써 이제 10월 중순인데 도대체 언제 정리가 되고 시행령이 나오고 법안이 정리가 될지 참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빨리 시행령이 좀 나와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관련된 기사가 그래도 나름 그래도 간주배당은 좀 의견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아쉽게도 차등배당 관련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어서 차등배당은 뭐 거의 99%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간주배당은 업종이나 또 퍼센테이지의 약간의 조정은 있을 거는 같아요. 지금 뭐 워낙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번에 어떤 식으로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궁극적으로 지분을 전략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 자, 뒤에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최적의 지분 구조는 어떻게 가져가는 게 최적의 지분 구조냐?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대표님들도 많이 질문을 하세요. 지금 상담 오시는 대표님들이 아, 그러면 도대체 내가 몇 프로를 갖고 있고 자녀가 몇 프로를 갖고 있어야 이게 최적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상 최적이라는 것은 상황, 계좌마다 다르죠, 당연히. 물론 절세라는 측면, 네, 이 최적의 의미가 대표님께서 질문하시는 이 최적의 의미가 절세, 오로지 세금만을 본다면 당연히 자녀 쪽으로 정말 다 주는 게 가장 절세 효과는 클 거예요. 왜냐하면 회장님이 갖고 계시다가 회사가 커지고 그러면 점점 증여나 상속세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100% 자녀한테 준다면 추가로 뭐 상속 증여할 일이 없겠죠. 그러나 실제로 회장님들 입장에서는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아직 자녀가 어린데 지분을 다 준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어제 상담 오신 대표님도 자녀한테 100% 주고 싶다. 10년 동안 상속이 2번 일어나서 너무너무 힘들었다. 나는 그렇게 자녀들한테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 정말 그 자녀에 대한 그 대표님의 그런 사랑이 느껴지는 상담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좀 연세가 많으신 회장님들께서 지분을 아직도 80%, 90% 갖고 계신 경우도 꽤 많아요. 그렇게 갖고 계시면서 아직도 지분을 정리를 못 하시는 경우. 못한다고 봐야겠죠. 너무 이제 회사가 가치가 높아져서 1% 주는 것도 세금이 적지 않더라고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세 측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자제분한테 주식을 다 넘겨주는 게 절세 효과는 큽니다. 그러면 지분 구조를 조정하는데 걸림돌이 뭐냐? 저렇게 하면 세금이 적은 건 알아요. 그런데 자녀한테 이렇게 증여를 할 때 제일 걱정하시는 거, 제일 부담스러운 게 바로 이 증여세예요. 누가 그렇게 하면 좋은 걸 모르냐. 그런데 증여를 해주려면 증여세가 상당히 부담스러우신 거죠.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저런 그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자, 실제로 오히려 큰 기업들, 중견 기업들, 대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절세 플랜은 정말 치밀하게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규모가 작아서 하기가 더 쉬울 것 같은 중소기업들은 그걸 안 하고 있고, 정말 규모가 큰 회사들은 오히려 이런 절세 플랜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증여세 부분이에요. 증여세가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하냐. 그리고 또 하나, 주권입니다. 아, 내가 주식을 다 주고 나면 의결권이 없는데,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아이들이, 나의 위치를 인정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 두 가지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회장님들께서 안심하고 자녀들에게 주식을 이전할 수 있을까요? 자, 그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여세 없이 지분을 조정할 수 있다면, 또 주권에 있어서는 주식을 증여한 후에도 내가 주식에 대한 권리, 의결권을 그대로 가질 수 있다면 훨씬 이 증여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다른 큰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기사는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는데, 한진가는 뭐 다 아시죠? 네, 집안에 갑자기 회장님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유리창까지 깨고 싸움이 났던 이런 상황이었고, 네, 아들이 말다툼 과정에서 벽난로 불쏘시개를 휘둘러서 저렇게 깨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엄마가 팔에 상처가 나기까지 했다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 상속의 안 좋은 예를 보여주는 회사죠. 자, 한신공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속의 정말 또 안 좋은 예인데,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회사가 지분이 그 귀형적으로 돼 있어서, 지주사 지분이 귀형적으로 돼 있어서 이세 승계가 막막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이들 알고 계신 호반건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승계를 한 회사예요. 자의 법인을 성장시켜서 부의 법인과 합병한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은 역시 할인처럼,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지주회사, 자녀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녀들이 이미 26세, 16세 때 법인을 설립을 해서 이 법인에서 이스타 항공을 지배하는 구조로 간 거죠. 그래서 이 자녀들의 법인이 이스타 항공 지분을 사들일 돈이 없었죠. 그런데 자, 100억 원에 달하는 이 지분이 100억 원어치인데, 이 지분은 어떻게 무슨 돈으로 샀느냐?
26세, 16세 자녀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26세, 16세 자녀들을 주주로 해서 회사를 설립을 했고, 이 회사가 사모펀드를 모집해서 이 돈으로 이 이스타 항공의 지분을 사들인 거죠. 자, 보통 대표님들께서 이렇게 이제 지분 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승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벌써 무슨 승계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중견기업, 대기업들은 자녀가 어릴 때부터 승계를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계라는 거는 지금 물려주는 게 아니라 승계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이 보세요. 자녀들 앞으로 법인을 세웠는데 어떻게 바로 이 법인에서 아버지 회사의 지분을 살 수가 없죠. 시간을 들여서 이 회사를 성장시켜서 결국은 아버지 회사의 지분을 사게 된 거죠. 자,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우리나라도 대기업들이 정말 철저하게 미리부터 준비를 해서 승계 구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거의 증여세를 내지 않아요. 이렇게 수백억의 회사를 승계를 하면서도. 그런데 정말 정보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이 없는 중소기업만 엄청난 증여세를 내죠. 자,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증여세 없이 지분율을 조정하는 거. 다시 말해서 증여세 없이 승계를 하는 거. 잠깐 중견기업, 대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보여드렸어요. 자, 기사를 보면서도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저걸 도대체 어떻게 했다는 거지? 물론 이제 대략 이해는 하시겠지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할 거는 구체적으로 도대체 아버지 회사가 있고 또 아들 회사, 애들이 등록 회사를 법인을 설립한다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 아버지 회사를 아들이 지배를 한다는 거지? 네, 바로 이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세금이 전혀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증여세를 상당히 적게 혹은 증여세를 거의 없게, 제가 해보니까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100억 미만의 회사, 뭐 50억 미만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거의 들어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증여세가 전혀 없이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회사가 10억만 넘어가도 그냥 일반 증여로 하게 되면 증여세가 적지 않죠. 자산이 10억만 그러니까 다른 자산이 하나도 없고 법인만 있다 그러면 뭐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뭐 아무것도 없고 법인이 10억만 있다. 그러나 다른 자산들과 법인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일반 증여로 갔을 때는 상속세가 적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50억, 100억 하는 회사도 전략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승계 전략을 짠다면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그런 중견기업들처럼 증여세를 거의 안 내고도 승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는 정말 열심히 일만 하는 대표님들은 저런 전략이 없어서 세금을 정말 반을 세금을 내고, 저렇게 수백억의 회사를 승계하면서 전략과 정보가 있는 그런 오너들은 거의 세금을 반의 반도 안 내고도 승계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지분 구조의 걸림돌인 증여세와 주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증여세를 거의 내지 않고도 승계를 할 수 있다. 세금을 안 내는 건 아니에요. 증여세를 안 내고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증여를 해주고 나서도
주권을 내가 그대로 갖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증여세 없이 지분을 조종하는 것은 아까 대기업처럼 네, 합병 그리고 지주회사 전략 이런 방법들로 가능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이렇게 자녀의 회사를 설립을 해서 아버님의 회사를 승계하는 또 어머님의 회사를 승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앞에서 보여드린 저런 큰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대표님들께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 거고요. 또 주권에 대해서는 요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네, 가족 간에도 신탁이 가능합니다. 신탁. 네.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이런 신탁에 대한 게 굉장히 익숙하진 않으세요. 근데 지금 또 제가 같이 일하시는 이 신탁 쪽 변호사님들이나 또 신탁 전문으로 하시는 박사님들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신탁이 가족 간에 또 일반 그러니까 개인 간에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신탁을 활용해서 이렇게 주식을 주었지만 주식을 증여를 했지만 주권에 대한 것은 회장님들이 그대로 권리는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올려드릴 내용은 증여세 없이 승계하는 방법 그리고 증여를 하고 나서도 주권을 소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영상을 올릴 건데 또 대표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영상을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네. 좋아요와 구독을 하시면 종 모양이 있습니다. 종 모양을 누르시면 가장 먼저 영상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이제 올리려고 하는 게 지금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오늘 말씀드렸던 증여세를 내지 않고 승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주식을 증여해 주고 나서도 주권을 가지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른 시간인데 또 라이브를 또 시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세법 개정안 때문에 계속 여러 자료를 보다 보니 간주 배당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승계라는 것을 일찍 준비할수록 세금은 정말 많이 줄 수가 있고요. 제가 승계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회사를 넘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승계 아까